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건국 역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에, 그 노인이 되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력도 분별력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육신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승만의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이런 시기 가운데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와 실책을 연발을 합니다. 많은 실수와 실책 중에 가장 좀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승만이 속해 있던 정당 있죠? 정치하는 정당 있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유당이었던 그 정당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계속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물론 이승만이 탁월한 지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 영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그 선생님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 그것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거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생각이 아니라, 남들은 다 깔아뭉개고, 나만 있으면 된다라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승만의 노년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대통령도 당선이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예요? 삼성개헌. 삼선 개헌. 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있어요? 네. 뭐야? 경계선. 성관계. 성관계도 그렇고, 그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야? 경계선. 경계선이 뭐야?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예를 들면, 하경아, 너 뭘 먹지 마. 내놔. 내가 먹을게. 내놔, 너 먹지 마. 너 뭘 먹지 마. 자, 이렇게 목사님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목사님이 먹어도 되지? 이렇게 하경이도 안 돼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무서웠어. 이렇게 만약 무서웠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 먹지 마.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관계를 맺는데 정상적이고 건강하지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도 좀 경계선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수업 시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잔다거나, 아니면 혼자 책 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이렇게 어때요? 경계나가서 있든지. 하면 어때요? 예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야? 경계선이 아니죠. 학생과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경계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경계선이 있죠? 보이는 경계선도 있고요. 자,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좋죠? 네. 엄마 아빠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엄마 아빠 좋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안 돼요. 엄마 아빠 좋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때리고 대들고 어. 싫다고 하고 막 가고 아빠 말에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맨날 사탄한테 끌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탄한테 끌려간다고. 자, 여러분, 이런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승만도요, 되게 탁월한 업적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이승만의 정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이 뭐였냐면, 삼선개헌. 삼선개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2번 이상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바꾸는 거.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삼선개헌이에요. 삼선개헌. 알겠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승만 정권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바로 삼성개헌. 삼성짜장? 개헌. 삼성전자? 삼성전자? 또 이렇게 삼성전자 써라 또 자반제다. 삼성갤럭시? 아니라 삼선개헌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삼선개헌이란 뭘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건데? 헌법은 2번 대통령이 2번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이상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법. 그것까지 맞추면 뭐 점수 그냥 뭐 그걸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삼선개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어요. 자,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이건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지난주에 또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삼선개헌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 개헌하려고 해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헌법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죠?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지금 여기 지금 8명이잖아. 8명 3분의 2가 몇 명이야? 2명이요. 6명 이상 돼야 돼. 그쵸? 6명 이상 돼야 되는 거야. 6명부터 동의를 해야 수업 시간 바꾸자.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죠? 자, 어쨌든 간에 삼선개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이 헌법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나고 우스운 논리가 발생이 됐어요. 그 논리가 뭐였어요? 자, 어쨌든 투표를 딱 했는데 삼선개헌 할 수 있게끔 딱 투표를 했는데 몇 표가 나왔어? 29.0333333 13. 자, 135.9. 자, 203명이었어요. 국회의원 정족수가. 그냥 3분의 2는 130, 이거를 곱하기 3분의 2 하는 거죠? 3분의 2 하면 수학적으로 135.33333 하면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5는 안 되는 거야. 135가 넘어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36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딱 투표를 했는데, 어이?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래서 딱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어이? 135표 나왔습니다. 이 개헌은 부결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지. 내심 인정하고 있었어요. 잘 됐다. 그건 너무 욕심이지. 잘 됐다. 그거 딱 가는데 다시 국회가 열린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국회가 왜 열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서. 무슨 문제요? 그 서울에 있는 뭐 대학 교수, 수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사람을 말이죠. 이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203명, 뭐예요? 이걸 나눌 수 없으니까, 정수가 아닌 소수점이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4,4,5입의 수학적 원리. 4,4,5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135.1, 2, 3은 다 뭐야? 135란 얘기야. 4,4,5입은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 한문을 써서 좀 그렇죠? 자, 4,4,5입은 4까지는 버릴 4, 죽을 4. 그 다음에 5부터는 올린 입.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소수점에서 4가 나오면 잘라내고, 만약에 5부터 나오면 한 자리 더해서 올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 저 궁금했어요. 왜? 시험에서 4,4,5입을 할 때 원리라 해야 돼요? 논리라 해야 돼요? 뭐라고? 원리라 해야 수업해요? 돼요? 논리라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뭐라고?
그 445입이 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래서 445입의 논리라 해야 돼요? 원리라 해야 돼요? 수학적 원리. 수학적 445입의 수학적 원리야. 이건 수학적 원리예요. 수학적 원리. 자, 그래서 자, 445입은 자, 이해됐어? 이해됐지? 소수점 이하에서 1, 2, 3,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136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재은 이해 못했어? 아니, 이해 못했어?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요. 했어? 확실해? 재은이 못했어? 자, 봐봐. 여기 지금 135.3이잖아. 그치? 135.1, 135.2, 135.3은 다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그냥 135인 거야. 자, 그렇지? 소수점까지 보통 안 쓰니까. 자, 그런데 135.5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136이 된다고. 오케이? 뭐? 왜 나를 이해됐지? 자, 소수점 이하에서 1, 2, 3, 4까지는 다 버려. 그리고 5부터는 올린다고. 오케이? 재현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김사랑이? 이해됐어? 당연히 이해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논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4, 4, 5, 2, 수학의 원리에 이거는. 수학에서 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소수점 이하는 보통 안 쓰니까, 그냥 3, 4까지는 그냥 생략하고, 135.5는 136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다가 그걸 대입해야 되는데, 그걸 이 수학 교수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잘 잘못한 거네.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203의 3분의 2는 135.33이니까 135.5는 하나이 없으니까 135도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135에다가 대립을 했다는 거야. 3에 소수점에 대립을 해야 되는데 135에 대립을 해서 그게 반올림이 돼서 103. 그러니까 이 자체를 4, 4, 5, 2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4, 4, 5, 2의 논리를 해서 135.3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소수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135도 됩니다. 여기다가 해도 문제야. 이것도 해도 문제야. 여기다가 해도 135.33되면 136부터 돼야 되는 건데 소수점 이하가 사람이 없으니까 135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그래서 저번에 결정한 내용 다시 번복. 네? 닫아야 된대? 왜냐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아, 거기 수업해? 강의해? 안 하는데. 응. 실수가 들려요? 네. 자, 아인이는 요 앞으로 와. 잠바 입는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4, 4, 5, 2 이상한 수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어제 저번에 발표 그런 거를 번복해가지고 삼성계약 통과됐습니다. 뭐야, 좀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애들 장난이야? 지금 여기가 지금 난장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래서 멱살려.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야, 너 우리 바보로 알아? 난리가 났어. 싸움판 났어. 이러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제가 우리가 바보야. 이사만의 차가워. 못 보신 거예요? 이듬해 대통령도 방안이 받겠죠. 그걸 봤죠.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그걸 그냥. 인정한 거죠.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승만이 속해있던 자유당 안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탈당을 했어. 나 더 이상 이 당에 못 있겠어. 소장파. 소신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장파들이 삼성계연의 발당에다 탈당합니다. 그래서 새로 당을 만들어요. 그 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근데 지금 민주당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국민의힘이라고 다 좋은 당이 아니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하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탈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너무 참 기가 막히다. 자, 물 익어가는 혁명의 기운 챕터 들어갑니다. 자, 소제목이에요. 물 익어가는 혁명의 기운. 자,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시위가 4.19라는 혁명 시위가 있어요. 그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 자, 삼선 개헌을 전후로 해서 이승만에게 도전할 정치 세력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요 너무 탁월하고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 존재가 계속해서 그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잘못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쵸? 자, 국회에서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군과 경찰, 관료 조직은 이승만과 거의 장악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승만은 거의 이제 나라의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쵸? 그쵸? 자, 이승만은 절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반공 세력 포로 석방할 때 어떻게 그랬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헌병 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대장한테 목숨을 목숨을 탈영 못 시키면 자결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자결을 왜 해요, 근데? 그만큼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절대 복종이야. 알겠습니다. 못 시키면 제가 차라리 자결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야. 근데 자기 보고 죽으라는데 왜 그거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승만의 그 권력과 그 카리스마 그 정도였단 말이야. 절대적이었단 말이야. 그쵸? 자, 철도까지 믿었단 말이야. 나쁜 길로 그동안 인도하지 않았잖아. 좋은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쵸? 자, 권력은 근데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자명한 진리를 이승만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권력은 어떻게 한다고? 부패하기 쉬워요.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요 군대 갔었을 때요, 군대 가면요 추운 겨울날 보초를 서거든요. 이렇게 탄약고랑 위병소 앞에 정문에서 이렇게 지켜요. 보초를 왜 서냐면 밤에 누가 북한 공간당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쏴 죽이면 다 죽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탄약고 다 지켜야 돼요. 보초를 서는데 이제 추운 겨울날 이제 이 크리스천 군종병들하고 기독교인들, 군인들이요, 따뜻한 차를 돌려요. 위로한다고. 차를 돌려요. 그래서, 수고 많아. 차 한잔 마셔. 그래서 막, 커피로 나, 뭐, 율무차 줘. 마시고, 이렇게 위로해준단 말이야. 그런 행사가, 그런 걸 했었어요. 목사님도야? 목사님도 기독교인이니까 했었죠. 같이, 목사님도 이제 신앙이 좋다고 이제 얘기됐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군종병이랑 같이 그걸 했어. 그래서 이 일병 짝대기 하나, 일병 때, 이 2개 때는 근무 안 서고 그거 하는 거 좋거든요? 좋아요. 근무 안 서고 있으니까, 힘내. 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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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근데 병장쯤 되면 어떻게 돼요? 병장쯤 되면, 충렬 나야 돼? 여러분, 군대 딱 가면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해. 왜냐면, 군대에서 교회가 자주 가는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요 막 울면서 찬양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 종교 행사라고 그래. 종교 행사. 종교 갈 사람들 손 들어보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 너 맨날 교회 가? 빠져. 갈 거야? 갔다 오자입니다. 아이, 샤까, 빠져. 야, 갔다! 하거든요? 막, 눈치 보면서 가요. 자, 근데 상병, 병장 때는 어떻게 돼요? 군대 가면 뭐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초코파이도 먹고. 좋은 거야. 자, 근데, 군대 남아있으면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 교회 가면 뭐 편하잖아요. 예배도 듣고, 찬양도 듣고, 좋다. 조금만 먹을까? 맛있다. 하는데, 이제 병장쯤 되면 어떻게 돼요? 내음에서 이제 누워있거든요, 이제. 그래요? 이제 누워있을 수 있지. 상병쯤 되면 이제 누울 수 있어요, 이제. 좀 누울 수 있어. 네, 휴일날, 쉴 때. 종교행사 가실 분, 집합해 주십시오. 종교행사? 가야 되나? 김병장님 안 가십니까? 가야 되나? 목사님 물론 갔어. 근데요, 1, 2병 때, 2등병 때 막, 가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가야 되겠네. 아 귀찮은데 또 가야 되나? 아 졸려. 낮잠 자야 되는데. 아 초코파이 그냥 PX 사 먹으면 되는데 또 먹으러 가. 아 진짜. 갔다 올게. 이렇게 가요. 자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죠? 올라갈 힘- 때마다. 힘들 때는 이등병일 때는 못 갈 때는 어떻게 했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말씀 듣고 싶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편해지니까? 소리가 나는데?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야 PX로 갔다 오자. 아우 뭐 피자 나왔니? 뭐 나왔니? 국 만들어 그거 데워 먹자. 종교행사 하실 분? 아우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한단 말이야.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잘 갔지 그래도 목사님은. 근데요 고참 들고 오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에 막 올라와. 자 그래서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거 부유해지는 거 그런 거는 우리 가운데 테스트가 되는 거야. 테스트. 그때 하나님 지켜보세요. 어려울 때 잘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을 때 잘하는 거 더 쉽지 않아요. 네? 알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조언하잖아. 축구 선수 처음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꼭 잊지 말라고 하잖아. 조언하잖아. 그쵸? 자, 어쨌든 간에요. 이승만 대통령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됐어.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경쟁자가 없어. 왜냐하면요, 뭐 엄청난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는 노화되었고 자유당은 경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는 골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경직화가 되어가서 경직화는 굳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야. 나라가 이게 운동할 때 자유스럽게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뭐야? 안 움직이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축구 못 하잖아. 이렇게 하면. 자, 나라들도 뭐예요? 부드럽게 잘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도 걔 안 힘들지냐? 경직화 굳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언론. 자,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언론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문맹률이 퇴치되면서 구독자가 늘어났게 돼. 문맹률이라는 것은 한글을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글씨 읽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요 미국에서조차도 글씨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알아요? 네. 옛날에는요 거의 대다수가 글씨를 못 읽었어. 우리나라에는. 이것도요? 아니 우리나라. 자, 1954년 당시 56종의 일간지, 177종의 월간지를 포함해 411종의 언론기관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의 언론 정책은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 논조가 강했던 언론으로는 구한민당 계열의 동아일보, 카톨릭계의 경향신문, 흥사된 계열의 사상계를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문들이요 자유롭게 이승만을 비판했어요. 이승만 뭐 이거 잘못하고 저러다. 근데 이승만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들어야 될 얘기도 있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점점 경직화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뭐예요? 네, 이승만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뭐를요?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알아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알아보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고령화가 되고 노년이 되니까 이걸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귀찮은 거야. 버거운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이 좀만 들면요. 잘 안 걸어 이제. 움직이는데도 힘들어. 귀찮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 당시 AP통신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세계 4위에서 5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대요. 여러분, 언론 수준이, 자유 수준이. 언론 자유가 세계에서 4번째나 5번째 갈 정도로 되게 좋았어,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언론이 얘기했단 말이야. 비판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 그쵸. 자, 여러분, 거기 막 공산주의 비판하는 글 올리면 어떻게 돼? 삭제되고요. 계정 박히고요. 전화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베이징 시내 있잖아, 베이징.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거든? 베이징 시내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영어로 시진핑, go away, go out 써봐. 시진핑 대통령이거든? 중국 주석. 시진핑 go out 해봐. 여기다 들고 서 있어. 어딘지 알아? 그러면 당연히 끌려가. 여기 들지도 못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안 돼. 집어오라. 거기 서공동차 들러라. 바로 끌려가. 이거 시진핑 고 아웃 이게 끌려가는 농담이 아니야 이거는.
베이징에서 10명 이상 모이면 다 흩어져. 니 10명에 뭐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뛰어나. 진짜 농담이 아니야. 아이들도요? 아이들이고 젊은이들도 다 그래. 왜냐면 시위를 할까봐. 군중 시위를 할까봐. 아이들은 그렇진 않겠지.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게 돼? 러시아는요 푸틴 대통령 욕하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 왜요? 왜 교통사고? 갑자기. 누가 죽이는 거지. 왜요? 그리고 갑자기 물 먹고 쓰러져.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야.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통제하는 게 뭐냐면 언론이야, 언론. 언론을 통제해야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야만 뭐예요? 이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북한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 네. 드라마 보는 거. K-드라마. 한국 드라마 몰래 보면요. 총살 당해. 왜요? 왜 그러냐고? 무서우니까. 자유주의 물을 물에 들인다고, 이상한 남조선 이상한 주의 물 들인다고, 그거 보면요. 총살 당하고 끌려가요. 포로서. 여러분, 말이나 돼요? 드라마 보고 보잖아,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끌려간다니까?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북한에서 철책선에다가 대국 확성기 넣고 북한 시민 여러분 여기는 자유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주의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리로 넘어오십시오. 우리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가요 다 하고 막 노래 나오고 있잖아. 막 이 사람 엄청 싫어요.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에요? 뭐가요? 그렇게 거의 다 뭐 말하는 게. 대북 확성기 하는 거요? 합법 걔네들은 뭔데? 합법적이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하니까. 걔네들도 하니까. 막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간에 뭐 법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걔네들은 뭐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제 안 오지. 걔네들도 막 성나도 이북적 우리 농부들은 지금도 우리 이 자력강색으로 이 북조선의 자유를 위해 미군의 앞잡이들아 깨어나라 속지 마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웃잖아요. 웃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라디오 그래서 풍선에다가 라디오를 몰래 숨겨다가 보내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방송입니다. 들어.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네? 이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걸 엄청 싫어해. 이 쫑깐나 새끼들! 라디오 내놔라! 팍 뺏어가고 막 일어나와! 가서 끌려봐. 새끼가 뭐예요? 욕하는 거야, 욕하는 거. 그다음에 있잖아요. 북한 말이랑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르. 자, 그게 욕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을 통제하면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몇 위라고? 4위에 5위 정도였다고 AP통신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경제력이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이 자유로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권 말기로 되면서 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어. 이승만 정권이. 노룡의 이승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했고 자유당 정권은 매사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압, 더 나아가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1959년 마침내 경향신문이 폐간되었어요. 경향신문은 지금도 있어요.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권의 비난을 많이 실으니까 폐간시켜버렸어. 자, 국회에서도 권위주의적인 경직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집권 초기에는 재헌국회 그리고 말기 4대 국회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재헌국회 이승만은 정당을 초월한 의회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쵸? 재헌국회를 할 때는 이승만이 두루 여러 사람의 말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조율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4대 국회 쪽으로 가면요. 더 이상 과형적인 자세를 취하지가 않아요. 다수의 결정이 자신의 의지로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중요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4대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4대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힘에 의해 묵살시키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갈등 처리 기능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이것 역시 4.19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4.19 혁명 이승만을 독재자로 내몰도록 했었던 그 4.19 혁명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언론이 탄압되고 의회에서도 적절하게 조율이 안 되니까 막 불만이 커져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중국은요, 언젠가 터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터져요? 언론이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 중국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은요, 언젠가 터질 날이 온다고요. 자, 여러분, 억지로 힘에 의해서 막고 막는 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진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4.19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4.19의 원인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 1960년 정도 오면은 이제 한국 전쟁도 끝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어. 원조를 받으면서. 그쵸? 자, 그 당시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원조는 뭐냐? 미국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맺었잖아요. 군사 원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조까지 얻었잖아. 매년 몇 억 달러씩 주기로 했잖아. 그쵸? 자, 그걸 맺었는데, 그런데요, 이 미국이요, 항상 경제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 자, 미국이 1957년에는 3.8억 달러를 줬는데 1960년 되니까 2.4억 불로 줄어들었어요. 야, 돈이 없어. 야, 미안해. I'm sorry. I'm sorry, Korean.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 그쵸? 우리가 그렇다고 막, 야! 이 줘야지, 야! 이 줘다가 안 돼, 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는 게 감사하잖아. 근데 뭐,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 고소할 거야. 어디다 고소를 해. 그냥 주는 건데, 그지? 오케이, 땡큐. 오케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점점 뭐냐면 국가의 재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쵸? 자, 원조액이 37%나 감소했어요. 이 당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70%를 미국이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어. 야,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가정에 쓰는 재정 있잖아요. 거기서 70%를 누가 주는 돈이야. 아빠가 버는 돈이 아니라. 그쵸? 눈치 보겠죠? 그쵸? 자, 남의 나라 도움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데 도움이 끊기니 살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휘청거렸어요. 1959년 4.8%였던 경제 성장률은 1960년 2.5%로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 안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러지만요. 2%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자, 원조는 줄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배워야 되겠죠? 실업률은 뭐야? 실업률은 실업률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야. 자, 이제 뭐 고등학교를 나가거나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쵸? 취직을 해야 되잖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야. 왜요? 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일자리가 없거나 뭐 능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뭐냐면 경제가 떨어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야. 취직하고 싶어도 알바 자리도 없어. 아, 편의점 알바라도 좀 하고 싶어. 편의점 알바 자리 없어요. 이제 주인이 지금 하고 있어. 경제가 어려워서 누구 알바도 못 써요. 뭐 이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자, 특히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심각했어요. 자,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 해. 그쵸? 자, 6.25 기간 중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앞을 다퉈 대학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학생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6.25 때 파격적인 것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면 전쟁이 안 나가. 원래 20살이 넘으면 전쟁이 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전쟁이 안 나가도 돼. 죽기 살기로 공부했겠죠. 그러면은 대학이 한국에 있었어요? 대학은 있었죠. 전쟁하는 동안에 잘 공부하는 거예요? 있었죠. 그렇죠. 그걸요, 사실은 이승만 정부가 파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지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요, 다른 데서는 그런 거 없어요. 대학? 박사? 전쟁 나가야 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 지식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명목하에 대학생들을 군 면제를 해줬단 말이야. 병역 면제. 엄청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막 대학을 많이 졸업하게 됐는데,
그런데 뭐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대학을 따라가는데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을 할 데가 없어. 여러분 목사님 놀란 게 뭐냐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있잖아.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환경미화원이 박사 출신 지원을 한대. 미국에서 박사 지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환경미화원 하겠다고 지원서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당신 같은 그 고스펙자가 왜 그랬습니까? 뭐 어디 가서 취직할 데도 없고요. 여기 복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니까요. 월급도 안정적으로 나고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을 가면 대학 학비도 나고 이러니까 좋은 거야. 그거 복지가. 그러니까 어디 가도 박사라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알아요?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도배일해. 삼성 다니다가 그만두고 도배일하는 것도 좋아요. 운전기사 해. 훨씬 더 잘 벌어요. 이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어쨌든 간에. 그냥 할 거면 박사 할 텐데. 그러니까 박사가 좋잖아. 좋아 보이잖아. 근데 박사를 했는데 일을 못하면 어떡해. 저 박사 됐어요. 근데 어쩌라고. 저 박사라니까. 저 어디 일하면 돼요? 일할 데 없어. 저 잘 모르시나 보네. 저 박사라고. 박사 똑똑하다고요. 그러니까 너 가라고. 너 일할 데 없다고. 이 자리가 지금 없어. 경제가 안 좋아. 나 진짜 박사한테. 황당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랬단 말이야. 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참으로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때 50년대 주로 영화에서 등장하는 룸펜이라는 그런 장르 영화가 있나 봐. 룸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기는 했지만 지식을 활용할 일자리가 없는 지식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곤한 지식인. 공부는 많이 했고 똑똑한데 일자리가 없어.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돼서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룸펜이라고 한대요. 그 당시. 그래서 1950년대 흑백 영화를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계속 담배를 피우는 영화가 많이 나온대요. 네, 농촌의 부모들이 우골탑을 쌓아가며 뒷바라지에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자, 우골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그다음 뼈골.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소뼈를 쌓아놓는 탑. 소 잡아가지고 대학 보낸 거야. 소가 비싸잖아. 농촌에서 돈 낼 게 없잖아. 에? 농촌에서 비싼 가전제품이 있어요? 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소 잡아서 파는 거야. 아이고, 첫째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돈 어떻게 했나? 뭐 어떻게 해? 소를 팔아야지. 우리가 뭐 있나? 그래, 소를 팔자. 야, 가라. 소 팔아가지고, 야, 너 소 한 마리 가지고 가고, 네 무슨 말인데? 아이고, 소 한 마리밖에 안 남았시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자, 우골탑이라고 그래. 교육 보내는 걸. 자, 그래서 사회적 불만이 쌓여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원인이야. 자, 미국의 원조는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어가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불만이 쌓여갔어요. 취직을 못하는 불만. 그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채가 20살, 25살 됐어요. 근데 취직을 해야 돼. 일자리가 없대. 그럼 화 나겠어? 안 나겠어, 은채야? 안 나요. 화 나겠어? 안 나겠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죠? 일자리 없어.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해. 그럼 어떻겠어? 속상해요. 열받지. 속상하지. 나 진짜 공부하고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야, 무슨 편의점 알바를 하라고 해. 열받잖아. 그러니까 뭐야. 진짜 짜증나네. 근데 이승만이 부정선거한대. 그러니까 화나 안 나? 저 이승만 때문이야. 이 나라는 저 이승만이 부정부패해서 그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한 건 언론의 탄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이해돼요? 네. 자, 사랑아 앞에 봐. 자, 주목하고 앞에 봐. 이해돼? 지금 잘 들어,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하지 말고 지금 목사님이 설명할 때 잘 듣는 게 좋아. 나중에 보면 뭐야 이게? 룸펜이 뭐야 이게? 이러지 말고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잘 들으란 말이야. 알았지? 자, 부정의 종합 세트 3.15 선거. 자, 오늘 이거 같이 좀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해볼게요. 여기 좀 더 나가고 마칠게요. 자,
부정의 종합 세트? 부정의 종합 세트. 자, 옛날에 목사님이 추석 연휴 때 보면은 이제 선물 세트를 받았거든요.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세트가 뭐였냐면, 과자 선물 세트가 있었어.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이 선물 세트가 예쁘게 포장돼서 딱 열면요. 각종 과자가 다 들어있는 거야. 뭐. 몇 살 때까지 좋아했어요? 에? 몇 살 때까지 좋아했어요? 모르겠어. 기억 안 나는데.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어. 그거 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종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과자 종류들이 있다는 거야. 요것도 좋아하고, 얘는 가게집 가면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 이것도 먹고 싶어. 이거 가잖아. 내가 가는데, 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 먹어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부정을 한 번에 다. 부정 종합 세트를 선물 받았어 버렸어. 국민들이. 야, 세상에나. 이런 선물 세트는 처음 받아보네, 그래요. 부정이랑 부정이 다 모여있어. 자. 자, 이제 3선 개헌이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승만의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은 이기붕이었습니다. 이기붕. 그는 무엇보다도 이승만에게 절대 복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무난한 성품이었기에 미국에서도 선호했습니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승만을 둘러싼 인해 장막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자, 백선엽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 백선엽은요, 어떤 사람인지,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주목하고 있는 거야? 자, 백선엽은 이렇게 하면, 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 역사 가운데 중요해. 자, 여러분 지금 이승만도 외우지만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 이게 이름을 잘 알아둬야 돼. 우리나라 역사에는 중요한 사람들 다 거론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 자, 백선엽은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옛날에 1사단 사단장을 지냈던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북한군에 밀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냐면, 쭉 밀려가지고 대구 있는 쪽까지 밀렸어. 대구 있는 낙동강에까지 밀렸어. 낙동강. 자, 낙동강을 사수하느냐 못하느냐가 절대적인 목표였어. 자, 이 낙동강을 사수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사수했던 사람은 백선엽이야. 백선엽이 그래서 미국인 군인들 사이에서는요 존경을 받아. 백선엽 장군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몇 세예요? 에? 몇 세? 90 몇 세 돌아가셨어. 90 몇 세. 목사님이 군인을요, 신병교육대를 1사단에 나왔거든요. 1사단에 가면 백선엽 동상이 있어. 1사단은요, 구호가 뭐냐면, 우리 군인들 충성하잖아요. 1사단은 뭔지 알아? 전진! 구호가 전진이야.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전진이야. 후퇴 없어. 잠깐만.